미국에선 예상을 벗어난 충격적인 고용 지표와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드 이슈에서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 관련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 5월과 6월 26만 명 가까이 하향 수정된 고용 지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것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 맥앤타퍼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사실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13만 명 정도는 위아래로 수정될 수가 있고 실제 수정 발표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통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하향 조정을 사실상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겁니까? 네, 미국 금융시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에도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고 전달에 비해서도 크게 신규 고용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때는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연준이 긴축을 종료했고 금리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과정이어서 고용 둔화에도 금융시장이 정책 전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인식도 금융시장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온 당일에 미국 주식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통상 호재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기를 좋게 해서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 카드를, 또 경기 회복과 완전 고용을 위해선 금리 인하 카드를 쓰는데 고용시장이 불안해서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 자칫 물가가 크게 오른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는 것이죠. 이게 현재 연준 의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고용 지표로 돌아가 보면요. 신규 고용이 주춤하긴 했지만 7월에 실업률이 4.2%가 나왔어요. 이게 몇 달 동안의 평균 수준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살짝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 실업률은 지난달 몇 달처럼 안정적인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미국의 장기 실업자 수는 전달 대비 19만 명 늘어서 160만 명이었고 7월에는 여기에 17만 9천 명이 더 늘어나서 총 180만 명으로 급증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전체 실업자의 25%가 이런 장기 실업자인 셈인데 금융시장은 이를 경기 회복에 있어서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네, 금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